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구 도시철도공사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자,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비포노트 그리고 면접 비포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지원한 이유를 귀하가 가진 특기 능력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500자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그래서 부가적인 지문으로서 귀하가 가진 특기, 능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역량에 대한 어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 내에서 직무 기술서를 살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필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와 관련해서 본인만의 핵심 역량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한 부분 역시 숙지를 하셔야만 작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 수행 내용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성법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그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해 온 과정 또는 노력, 그로써 직무 수행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가 무엇인지 이상 네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써나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작성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적은 만큼 뚜렷하게 저는 산업에도 관심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이 회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 직무를 바로 찌르시는 거예요. 곧바로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준비 노력 등과 관련해서 작성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지원 동기 작성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지원 동기 작성법을 참고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우리 공사의 비전은 안전공감 리뉴얼 20 입체적 교통으로 새로운 디트로입니다. 우리 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작성해달라라고 500자를 요구하고 있죠. 리뉴얼 20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선 알아야 되는 항목이겠죠. 사실 이번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이 비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법한 5번 항목 도시철도 분야의 주요 이슈 항목도 무리 없이 소재를 골라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공감 리뉴얼 20에 대한 부분은 디트로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 공개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고 그 안에 경영 공시 내용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인데 안전 개선, 업무 개선, 경영 개선, 사회 공헌 이렇게 네 가지 부문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목표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 개선 부문에서는 예방적인 안전관리로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 유지, 대형 재난 위기 대응 실무 역량 강화 등의 운행 장애 최소화 역점 과제 이런 것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업무 개선의 경우에는 고객 공감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11년 연속 1위 유지, 보다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 전국 최저 수준의 공기질 관리 등 고객 소통 활성화 과제를 일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영 개선이라는 것은 재정 건전성, 재고와 관련해서 수송 및 수입 확대, 그리고 광고, 임대 등 부대 수익 증대, 해외 사업 본격 추진 및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부문의 경우에는 지역 최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며 상생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이 핵심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안에 담긴 주요 추진 성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특정 직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추진 성과, 그러니까 기존에 일궈왔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 항목에서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비전과 관련해서 현재 디트로에서 추진 중이거나 혹은 향후에 추진하게 될 사업 영역 내에서 지원자가 어떤 부분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작성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추진 과제를 선정하셔서 특히나 나의 역할과 기여 방법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 성장 로드맵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뉴얼 20이라는 비전에 두루 걸맞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4가지 부문에 각각 해당하는 무언가를 개발할 거예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하지 마시고 특정 사업 부문과 연관 지어서 어떤 기여를 해낼 것이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노력을 거쳐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혹은 어떻게 기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국 입사 후 포부를 밝히라는 겁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드러낼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 등을 언급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 내에서만큼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은 우리 공사의 인재상은 열정, 화합, 성장입니다. 귀하의 어떤 점이 우리 공사의 인재상과 맞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달라라고 500자를 요구하고 있죠. 각각의 인재상이 뜻하는 바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당 경험이 있다는 점들을 뒷부분에 근거로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죠. 먼저 열정이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했던 경험, 혹은 새로운 분야에 용감하게 도전했던 그런 경험, 혹은 수준 높은 목표를 설정해두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지라도 용감하게 도전했다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선두에 서서 임무를 완수해냈다라는 등의 경험 등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화합이라는 인재상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솔선수범하고 상호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 내 소통에 앞장섰던 그런 경험이 어울릴 법하죠.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 중 팀원 사이의 갈등을 봉합시켰다, 해결시켰다, 혹은 리더로서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비전을 심어주면서 성공을 이끌어냈다라는 경험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식이나 기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다르다는 표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목표를 열심히 달성했습니다라는 기술보다도 그것이 애초에는 달성이 힘들다고 예측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문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달성을 해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치열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작성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재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해당 인재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한 포부를 밝혀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작성법을 놓고 보면 배경 그리고 본인의 역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라는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담으실 수도 있고 혹은 해당 인재상을 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략한 포부를 밝히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4번 항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경험이나 사례를 작성해달라고 5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조직 내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한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공모전, 학생회 등등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이 중재자로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모두 포용하는 자세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었다 라는 식이 되면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성원이 유독 단체 내에서 섞이지 못했다 라는 소재를 고르신다면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할 것이고 방법은 많겠지만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심어주면서 끊임없이 독려해서 때로는 그를 특별히 배려함으로써 그렇게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이런 경험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행사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선후배 간의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으로서 우리 알기 토론회라는 행사를 별도로 기획을 했고 오픈된 공간에서 격이 없이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치점을 찾아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조정했던 사례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 지문에는 뭐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여 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려면 문제인식 단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작성법만 놓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간략한 배경 설명이 나와줄 것이고, 당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배경 설명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기술을 하시고 그 해결 방법으로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일의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태도나 노력이라는 것들이 조직 내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항목은 도시철도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한 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달라고 500자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2번 항목에서 디트로의 비전과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디트로만이 아닌 도시철도 분야 이슈에 대한 이슈를 묻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디트로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어떤 이슈를 선택하시든 간 극단적으로 찬반의 여지가 갈릴 만한 소재,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치적인 견해가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 어떤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주장을 담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시행 중인 어떤 사업 영역이나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정리를 해주고 향후 예상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더하는 그런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짝 벤치마킹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의견을 더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굳이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어떤 차별화, 남들과의 어떤 다른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정책을 비판하거나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성으로 경영 환경이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상향만 잔뜩 그려놓는 의견을 기술하시는 건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소재가 어울릴 것인가? 일단 당연히 안전에 대한 이슈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대구 지역이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도 그 중에서 도시철도겠죠. 그래서 실제 이용객 수도 급격히 줄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디트로의 노력에 대한 부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향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고 기존에 잘못됐던 안전의식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의견으로 적어내는 실수를 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팩트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검색 포탈에 만약에 코로나를 주제로 한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 코로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관련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면 의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한두 개 정도 더하는 수준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약자 배려칸을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부착 홍보물을 통해서 안전의식 개선 노력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철도 내부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일정 기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역 주기도 줄이고 안전 관련 인원을 확대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는 것과 현재 디트로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하는 수준, 요 정도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다른 이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뭐 일부 지역에서 무인 도시철도가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나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여하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래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올바른 청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결국 이제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도시철도 무료 이용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혜택으로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성 제안,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 내용만 잘 살펴보셔도 충분히 검색을 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본인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이슈라면 모두 소재로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굳이 남들과 차별화된 의견, 남다른 이슈,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욕심을 내기보다 그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디트로의 정책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인의 의견을 더해주는 수준, 요 정도로 작성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대구 도시철도공사 디트로 자소서 항목 개설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 카톡방 또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빌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